캐나다 이민국은 9월 15일 영주권 신청을 위해 521명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를 초대했습니다. 초대된 모든 후보자는 이전에 기본 이의 점수에 자동 600점이 추가되는 주정부 이민에 따라 지명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초청되기 위해 최소 732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이 점수는 지난번 점수보다 32점이 하락한 점수입니다. 15일에 초대된 이의 후보자는 이제 6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 전 이전 PNP 추첨에서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은 최소 764점을 받은 635명의 후보자를 초대했습니다. 2021년 초부터 캐나다 이민국은 주정부 이민과 연방정부 이민 추첨만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18번째 PNP별 추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수요일에 PNP 추첨을 진행하고 목요일에 CEC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9월 2일 예정된 CEC 추첨은 이뤄지지 않고 가장 최근의 CEC 추첨이 14일이었습니다. 이 추첨 패턴이 올해 처음 깨진 것은 2월 13일에 이민국이 풀에 있는 모든 CEC 후보자를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그 후 한 달 이상 CEC 추첨을 더 이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은 또 4월과 5월에 불규칙한 CEC 추첨을 개최했습니다. CEC 및 PNP 전용 추첨의 특성으로 인해 최소 점수 요구 사항이 위아래로 변경되었습니다. CEC 추첨은 일반적으로 한 그룹의 신청자에게 추첨이 집중되기 때문에 컷오프가 더 낮습니다. PNP 후보자는 주정부 지명과 함께 자동으로 600점을 얻습니다. 따라서 PNP 추첨은 항상 다른 유형의 이의 추첨보다 높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전면 승인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12세 이상 접종에 대해 완전 승인을 받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8세 이상 접종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식 승인의 이전까지 백신은 임시 승인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버전은 완전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의 결정에 따라 백신의 이름이 화이자 백신은 코미르나티, 모더나는 스파이크백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세브리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완전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FDA는 지난 8월 화이자에 대한 공식 승인을 내렸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승인된 백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은 승인을 중요한 이정표라고 부르며 모너 백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신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화이자 캐나다의 백신 책임자인 파비앙 파케트는 우리가 제출한 장기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린 캐나다 보건부의 결정은 백신이 긴급히 필요한 시기에 화이자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해줬다고 전하며 상당히 많은 수의 캐나다인이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감염 및 입원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의 백신 승인은 각 회사가 제출한 임상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스파이크백스는 93%의 효능을 보였고 두 번째 투여 후 6개월 동안 보호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화이자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최대 6개월까지 백신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우구르 사이는 캐나다 보건부의 공식 승인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는 바이오엔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14억 회 이상을 출하했다며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잠재적인 변종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이래 많은 난민들이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4년까지 약 2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및 난민위원회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난민 재판이 잡히기까지 약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일정을 잡을 것을 공지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미국을 통해 캐나다로 건너오는 난민들은 캘거리 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앞으로 몇 달간 약 5천 명 정도가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비슷한 방식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성공적으로 캘거리에 수용한 바 있습니다. 도착한 후 난민들은 2주간 제공된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Immigration Services Society of BC는 지난주 100명 가까이 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BC주에 수용했습니다. 그레이터 밴쿠버 지역에서는 서리와 밴쿠버의 수용 기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이들의 정착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BC주에는 약 200명이 더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ISSBC는 난민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필수물품 구매를 위해 기프트카드 등을 기부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BC주 주민들은 개인 난민 후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영리 그룹 석세스에서 6명의 직원들이 오타와로 출장을 가 이력서 쓰기, 통번역 작업, 직업 찾기, 인터뷰 준비하기, 거처 구하기, 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프간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퀴니추 석세스 경영자는 이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은 이들인 만큼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또 소속감을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트로 밴쿠버는 세입자를 쫓아내는 도시라는 연구 결과가 새로이 발표된 뒤 세입자 옹호 단체는 BC 정부에게 빈집 정책을 실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UBC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메트로 밴쿠버 세입자 중 약 10.6%가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크레이그 존스 UBC 연구 책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다. 나도 밴쿠버에서 지난 5년 동안 2번 쫓겨났다. 메트로 밴쿠버 강제 퇴거율이 토론토는 5.8%, 몬트리올은 4.2%의 약 2배에 달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 세입자 조합은 강제 퇴거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집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렌트비 인상을 세입자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대신 개별 단위로 묶어 부과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주요 인센티브를 없앨 수 있어 임대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 모기지 하우징 코퍼레이션의 연간 임대 시장 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원베드 콘도 평균 임대료는 지난 5년 동안 3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렌탈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밴쿠버시의 원베드 평균 가격은 팬데믹 기간 동안 4.4% 하락하여 지난 12월 월 1,855달러였습니다. 밴쿠버 세입자 조합은 또한 주정부가 강제 퇴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C주는 온타리오주와 달리 강제 퇴거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2%의 BC주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요청할 때 레노빅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여기에는 집수리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더 비싼 렌트비를 받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노빅션의 현상은 토론토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의 렌트비는 몇 달간의 급격한 하락 후에 올라가고 있지만 2020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회사인 점퍼스에 따르면 토론토의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렌트비는 14%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의 원베드룸 렌트 평균 가격은 1,770달러로 7월보다 1.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투베드룸은 평균 2,260달러로 7월보다 0.4% 인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렌탈 웹사이트의 캐나다 전국 렌트 보고서에 발표한 금액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8월 원베드룸은 1,989달러로 전월 대비 7.2% 상승했으며 2020년 8월 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베드룸은 월 평균 2,628달러로 전월 대비 0.8%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점퍼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는 밴쿠버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비싼 렌트비를 도시로 나타났으며 예상외로 온타리오주 베리가 세 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축제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 사례에 대해 알렸습니다. 티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거나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은 어떻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된 참석자 또한 사전에 국제영화제 고객관계팀에 음성 결과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티프의 건강 및 안전 컨설턴트인 매트는 노출 위험이 낮겠지만 축제 참석자 중 여전히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위해 감염자가 있었던 장소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티프 참석자는 잠재적인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며 축제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상영작에는 9월 11일 정오에 둔 9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 더 휴먼스, 또 다른 비공개 언론 및 업계 상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면 참석자는 상영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영화관 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